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시카고 한국무용단 대공연에 초대합니다. 한복의 고운선, 춤사 위에 담긴 조상의 숨결,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국악의 선율. 시카고 한국무용단이 우리의 얼과 혼을 오롯이 담아 한편의 살아있는 역사, 아름다운 무대 위에 펼쳐냅니다. 2025년 7월 27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 스코키의 노스쇼어 센터 for 퍼포먼스 아트에서 단 하루, 단 한 번의 감동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바쁜 일상에 잠시 멈춤을 선물하시고 고요한 울림 속에 깃든 한국의 참된 아름다움을 만나보십시오. 한국의 전통, 그 깊은 숨결이 시카고에서 살아납니다. 티켓은 40불, 60불, 80불, 100불이며 공연 문의는 773-600-174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에서 여름 시민권 수업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업은 7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주간 진행됩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는 대면 수업,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는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됩니다. 시민권 준비를 고민 중이셨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정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빠른 등록 바랍니다. 등록은 6월부터 가능하며 문의는 847-439-5195로 연락주세요. 또한 한울 북부사무소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울과 함께하는 무료 법률 상담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믿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의 1:1 무료 상담을 통해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상담 예약은 847-439-5195로 신청하세요. 한울 시카고 사무소에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영어, 체조,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유익한 수업이 매주 진행되며 특히 수요일에는 캘리그라피 수업, 금요일에는 라인 댄스와 시니어 미술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울과 함께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활력도 느껴보세요. 링컨샤이어의 한울 상담센터에서는 심리 상담 전문가가 개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을 한국어, 영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의는 847-616-2030으로 연락 바랍니다. 2026년 새 달력을 지금 주문받습니다. 희망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47년 전통의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 2026년도 새 달력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력 판매는 방송 선교 사역의 귀한 일부로 서울 진흥본사에서 제작한 믿을 수 있는 품질의 달력을 직접 우송해 드립니다. 7월 말까지 주문하시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 업체, 선교 동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새 달력 주문에 관한 문의는 전화 847-583-0191번이나 이메일은 mychicago1590@gmail.com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KCBS와 함께하는 2026년 새 달력으로 그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루에 3번 7시 50분, 10시, 11시 50분에 각각 방송되고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은 교계는 물론 커뮤니티 소식과 각종 행사들을 종합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관한 문의는 전화 847-583-0191이나 시카고 KCBS 1590@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시카고 한인 서로돕기 두레센터에서 7월에 준비한 귀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7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46번째를 맞는 무료 의료, 법률, 회계 상담 서비스도 진행됩니다. 진료, 예방접종, 이민, 상속 상담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단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장소는 1266N 노스웨스트 하이웨이 파크 리지 두레센터 북부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773-545-8348이고 자세한 내용은 dureh.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한인을 위한 따뜻한 섬김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찬양합니다 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을 주 함께 하실 때 평화 내게 깃들고 주님의 은혜의 꽃 피우네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의 희락이 큰 소망 넘치네 우리 삶에 복주계실 원하시는 예수님 또 내려주시네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참된 기쁨을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며 익어가면은 우리네 소소한 삶 속에서 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입니다. 농사꾼의 기쁨. 요즘 텃밭 가꾸는 재미에 한창입니다. 햇빛에 검게 피부가 타는 걸 극도로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주기, 비료주기, 잡초 뽑기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올해 농사를 위해 지난 겨울 내내 계란 껍질, 여러 가지 과일 껍질 등으로 퇴비를 만드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몇 년간 화분에다 각종 야채를 길러본 경험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사한 이후 뒷마당에 나름 널찍한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블럭을 사서 쌓아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펜스도 만들고 중간중간 돌도 깔아 발을 편히 디딜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좋아하는 전의 필수 재료인 부추밭도 벽돌로 경계를 만들었지요. 드디어 4월 남들보다 일찍 모종도 사고 가지고 있던 씨앗도 미리 작은 화분에 심어 실내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작은 씨앗에서 작은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놀라운 생명력,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느껴집니다. 매년 5월 둘째 주 이후엔 그동안 실내에서 키웠던 야채를 밖으로 내어 놓습니다. 이제 겨울이 완전히 지나고 더 이상 추운 날이 없을 테니까요. 만들어 두었던 퇴비를 곳곳에 깊이 넣어준 뒤 모종들을 정성껏 심어줍니다.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잘 자라기를 바라며 꾹꾹 발로 흙을 밟아주고 물도 줍니다. 아침마다 물 주기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 앞뒤 텃밭과 화단을 오고 가며 충분하게 줍니다. 올해는 날씨 탓인지 그저 그리 농사가 잘 된 것은 아니라고들 합니다. 그래도 상추는 샐러드에서 아침에 먹고 깻잎 부추는 전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제때 따주지 않아 훌쩍 키가 커버린 상추는 친구와 나눔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잡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분에서 키웠을 때는 없던 일입니다. 잡초는 성장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번식력도 어마어마합니다. 뽑아도 다음 날이면 또 고개를 내밀고 나옵니다. 제가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잡초는 3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농사를 잘 지으시는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런저런 조언을 들었지요. 그동안 잡초인지 모르고 애지중지 키웠던 것들이 잡초인 걸 배웠습니다. 쉬는 날 맘먹고 잡초 제거에 돌입했어요. 4시간을 쭈그려 앉아 그 일을 하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에는 쥐가 나고 그래도 저는 참는 거 잘하는 성격이고 매사에 완벽주의자인 편이라 끝까지 해내고 말았습니다. 일어나니 머리가 핑 돌았어요. 새삼 농사 짓는 분들의 수고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지? 안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 어제 발견하지 못했던 잡초들이 빼꼼 얼굴을 보이네요. 절망. 그래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매일매일 밭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튼실한 열매를 수확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악의 무리들과 어울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봅니다. 옳지 못한 상황들이 곳곳에서 숨어 있다 나타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악은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이지요. 매일매일 뿌리채 그 악을 뽑아내기에 게으르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내일로, 또 다음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심판의 날 가라지로 구별되어 불에 던져지는 심판의 두려움이 늘 창조자, 심판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며 익어가며 16번째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야기, 이웃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살며 익어가며 김혜선이었습니다. 기침, 가래, 만성기관지염, 비염으로 힘드시죠? 세종기관지 청보감, 현대인의 기관지 건강, 비염까지 시원하게. 신제품 세종기관지 청보감. 세종바이오텍이 기관지에 좋은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기침, 가래, 기관지, 비염까지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딱 한 알, 세종기관지 청보감. 703-256-7671, 703-256-7671. 세종바이오텍. 복지의 문을 여는 따뜻한 여정, 이유림의 퍼블릭 베네핏 톡. 안녕하세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울 종합복지관 소셜서비스팀 매니저 이유림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자녀와 임산부를 위한 의료복지, 올키즈와 맘스앤베이비스 보험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오늘은 시니어들을 위한 두 가지 실질적인 혜택, 교통카드 지원과 자동차 번호판 스티커 할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고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손주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외출이나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시카고 시내나 근교로 나가실 때 꼭 자가용이 아니어도 버스나 지하철, 메트라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또한 차량을 운전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 스티커 비용도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이 등록 스티커 비용도 크게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혜택들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조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혜택 모두 공통적으로 신청하시는 분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 프로그램들처럼 최근 한 달 수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 한 해 또는 2년 전에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신청하는 달이 몇 월인지에 따라서 몇 년도의 소득이 필요한지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시점이 2025년 2월이었다면 2024년도 작년이 아닌 2023년도 2년 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이처럼 신청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연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근 2년에서 3년치의 소득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 증빙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매년 보내주는 SSA 1099 1099라는 연간 소득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세금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 소셜 시큐리티에서 보낸 연간 소득 확인서가 없다면 다른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33,562불 이하여야 하고요. 2인 가구일 경우에는 44,534불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 스티커 할인 혜택은 이 소득 기준을 단 1달러라도 초과를 하게 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교통카드의 경우 이 기준을 초과하셨더라도 할인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이제 reduced fare라고 하는데 할인 교통카드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혜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교통카드 혜택입니다. 소득 기준을 제가 아까 1년치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소득 기준을 충족을 하신다면 Ride Free Permit, 즉 무료 교통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만일 그 소득 기준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Reduced Fare Permit이라고, 즉 절반 가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의 유효기간은 현재 5년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신청하실 때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운전면허증이나 아니면 스테이트 아이디 카드,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또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필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여권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2인치로 되어 있는 사진이 필요하고요.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면 지참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사진이 없다면 복지관에서 신청 시 사용 가능한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단 갱신을 하시는 분들, 갱신하시는 경우에는 사진이 필요 없습니다. 카드를 신청을 한 후에 약 2주 이내에 자택으로 우편 발송되며 수령 후에는 카드 뒷면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활성화를 하셔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한울복지관으로 연락 주시면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스티커 할인 혜택인데요. 이 혜택은 특히 직접 이제 차량을 운전하시며 스티커를 갱신하셔야 하는 어르신들께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앞서 말씀드린 소득 기준을 단 1달러라도 초과하시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준이 조금 엄격합니다. 또 하나 유의하셔야 할 점은 차량 명의가 반드시 신청자, 본인 혹은 65세 이상 배우자의 명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녀분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 혜택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동일한 차량의 최대 2회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차가 2대가 있으신 경우에는 차 한 대를 정하셔서 혜택을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신 후에는 이제 일주일 정도면 승인 결과가 나오고, 승인장은 우편으로 이제 보내지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복지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수령하셔야 합니다. 승인장을 수령하기 전에는 전화로 한번 연락 주시면 별도의 예약 없이 오셔서 승인장 픽업하시면 됩니다. 승인장을 받으신 후에는 DMB, 이제 스티커를 구매하실 수 있는 곳에 방문하셔서 차량 번호판 스티커를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누리실 수 있는 교통카드 혜택과 자동차 스티커 할인 혜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헷갈리실 경우에는 저희 한울복지관 소셜서비스 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방문해 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어르신들과 저소득 가정을 위한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울종합지관에서 이유림의 퍼블릭 베네핏 표기였습니다. 마운트 프로스펙트와 시카고에 위치한 한울종합지관에서 공공혜택에 대한 신청 및 상담을 원하신다면 847-439-5195 또는 773-478-8851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 선고하신 주님 이름을 송축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난 구원 얻었네. 한 번 더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한 목소리로
내 삶은 그의 안에 있네. 예수의 능력 위에 이 땅은 다시 회복되리. 신실한 주의 계획 날 향한 선명한 음성 듣게 되리라. 주가 사랑하심으로 주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네. 주의 백성을 위해 그 나라에 나 거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나 전하리.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교회가 되어 예수 안에 나 거하리. 아멘. 회복의 약속 안에 회복의 약속 안에 내 삶은 최규만 박사의 행복한 부부교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규만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격을 이렇게 담아서 균형 있는 크리스찬의 성격을 개발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그 성격,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이미지가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안에 내재하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렇게 성격을 개발해서 균형 있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간이 된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예수님의 성격은 자기를 비우는 겸손과 이렇게 순종의 인격이죠. 성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이렇게 순종하시는 인격을 이렇게 가지셨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그 아들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이렇게 순종을 하셨는데, 이는 그 성자 그 예수님은 자기 희생적이면서 또 이렇게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적으로 이렇게 그 겸손한 뭐 이런 태도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를 우리의 인격에 이렇게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대인 관계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자기가 뭐 존재 가치를 돈에 있다든가 아니면 학력에 있다든가 권력에 있다든가 이제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사랑을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고 또 상대방을 이렇게 섬기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렇게 교만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른 사람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다가가는 이제 이런 거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를 이 태도를 부부 관계에 이렇게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그 아내를 이렇게 진지하지만 더 겸손한 이런 이 태도로 이렇게 대하면은 너무나 이렇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깔보거나 또 교만하거나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아내를 이렇게 또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순종하고 하는 이러한 태도로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대하고 아내 역시 이렇게 남편을 대할 때 이렇게 좀 섬기고 겸손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진정으로 이렇게 배려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산다면은 이렇게 크리스찬은 이렇게 부부 관계도 행복하고 이러한 이 행복한 관계가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하고도 이렇게 계속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 성격적인 특징은 인카네이션, 이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아예 돼버리고 상대방의 약점과 이렇게 문제점까지 이렇게 수용하고 이렇게 그를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지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렇게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부부 관계에 이렇게 닮아가면서 적용한다면은 항상 이렇게 나도 우리가 주장도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도 이렇게 고려하면서 윈윈 해줄 수 있는, 나만 그 상대방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배려하고 상대방도 배려해주는 이러한 균형 잡힌 성격을 우리가 개발시켜야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라는 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성심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며 한국심리건강센터장인 최규만 박사의 행복한 부부교실이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교회는 치유와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능력 안에서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교회는 댐스터 기독교 방송국 1층에 있으며 주일 예배는 2시에 있습니다. 연락은 224-260-1957 전화 주시면 곧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교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만남과 진정한 이야기 그리고 특별한 은혜가 기다리는 KCBS 초대석 그 536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열어갑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시카고 인문 전문 교육기관 컬리지 플래닝의 이상영 원장님 모시고 AI 시대의 입시 전략과 여름방학 활용법에 관해서 귀한 대화 나누겠습니다. 자,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상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꽤 네. 오래된 것 같네요. 네, 그 다른 질문 드리기 전에 그 이제 교육 전문가이신 우리 이상영 원장님의 교육 철학과 그 칼리지 플래닝만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 그거는 핵심적인 가치가 뭔지 벌써 우리 청취자들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은 단순한 진학 지도가 아닙니다. 그 학생들의 가능성을 여는 열쇠죠. 그래서 저희들 칼리지 플래닝에서는 진정성 있는 설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 열정, 그다음에 잠재력, 그다음에 패션을 네.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한 이후의 삶의 기본적인 맵을 그리는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칼리지 플래닝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학생들의 그 전인적인 교육을 이제 담당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네. 기독교 방송국에 오늘 왔으니까요. 크리스찬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제 학문적인 배경에도 그냥 단순히 아카데믹한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고 네.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것과 학문적인 걸 믹서해서 영적인 능력이
가미가 되면 훨씬 학습 능력도 더 올라가는 것처럼 네. 우리 입시에도 단순히 단기적인 안목에서 명문대 보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네. 장기적으로 이 학생들의 어떤 콜링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네. 이 학생이 선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네. 미래의 좋은 일꾼으로 만드는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네. 모토로 저희들 학생들을 코칭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카데믹하게 전문 입시 기관하고는 저는 좀 달라요. 우리 밸류가. 예.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네. 다른 입시 기관에 비해서 훨씬 더 네. 명문대를 많이 보내고 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좋은 전공으로 가는 걸 결과 열매가 있었던 걸 우리가 네. 실질적인 어떤 체험으로 나눕니다. 옛날에 목사님하고 인터뷰할 적에 목사님께서는 자녀들한테 어떤 식으로 학교를 보냈냐고 하니까 매일 성경 한 구절씩 읽고 네. 학교에 보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믿는 자녀들이 부모들과 함께 제일 관심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어떤 영성하고 예. 학문적인 거하고를 하나로 매치시켜주면 예. 영적인 파워가 학문적인 결과에 훨씬 더 파워 있게 나타날 수 네, 있습니다. 네. 예,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사회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공헌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나게 되는데, 그 원장님 지금 이제 아이들이 방학 중이잖아요. 이게 미국 여름 방학이 입시의 판도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중요한 시기를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또 계획하고 활용해야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실전 방향이나 조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여름 방학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라고 쉬는 게 그렇게 아니지. 생각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실력자들은 네. 판을 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력자들이 조용히 여름 방학의 판을 어떻게 짰냐에 따라서 네. 입시 결과나 학생들의 어떤 미래가 많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여름 방학 때는 한 3가지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아카데믹한 거를 좀 강화를 해야 된다. 아카데믹한 거라는 건 학습에 좀 처지는 과목들, 네. 또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네. 시간이 많으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네. 그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이 AP 과목을 듣는다는 거는 AP라는 게 어드밴스 과목인데 칼리지 레벨 과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런 과목은 실질적으로 선행 수업을 여름 방학 때 해서 예. 학교에 개학을 하게 되면 GPA 올리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리딩이 부족하다든가 매스가 부족하면 여름 방학 때 미리 한 2달, 1달 선행 네. 수업을 하면 아카데믹한 것이 훨씬 더 강화가 될 수 있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차별화된 액티비티인데 네. 미국에는 다양한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리서치 같은 거, 그다음에 인턴십 같은 거, 네. 독서 클럽, 그다음에 창작 클럽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보내야 되는데 저희 칼리지 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썸머 프로그램 네. 이것들은 돈 내고 가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돈 한 푼도 안 내고 경쟁해서 합격을 하면 예. 한 달이든 3박 4일이든 2주든 3주든 무료로 해주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프로그램은 일찍이 2월달, 3월달 어플라이 하지 않으면 네. 방학 가까이 와서 그런 걸 네, 찾으려고 하면 불가능하죠.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자기의 어떤 패션도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진로도 확인하고 경험도 쌓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름 방학 때 꼭 해야 될 것 입시생들 이제 시니어 올라가는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여름 방학 때 이제 집중적으로 에세이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개학하자마자 원서를 이제 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름 방학 동안 자기 스토리 텔링을
찾아서 네. 커먼 앱에 나오는 주제와 매칭시키고 학교별로 써야 될 에세이를 드래프트를 쓰든 완본된 에세이를 쓰든 써가지고 계약하면 그것들을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과 전문가한테 리뷰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네. 그 작업을 충분히 하는 게 충분히 입시생들한테는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네. 자, 그리고 원장님 지금을 그 AI 혁명 시대라고 불러서 이 AI가 넘쳐나서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이름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에 깊이 파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 AI가 주는 학습 방식,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진학을 하게 될 때 그 입시 준비 이런 데 영향을 주는데요. 그 AI를 활용한 학습 효과, 또 실질적인 방법,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이제 접하고 계신데 좀 조언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그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AI를 하나의 툴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네.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효율의 극대화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학습에. 네. 네.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챗GPT나 네. 제레미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에세이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학생들이 에세이를 쓰라고 이제 주제를 던져주면 백지에 펜만 들고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막막합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챗GPT한테 네. 묻습니다. 내가 액티비티를 뭐 이런 거를 했고 네. 학교에 GPA는 어느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메이저는 이런 게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 네. 에세이 주제는 이 주제를 선택했는데 내가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다. 네. 그 스토리텔링에 맞는 그 드래프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글을 올리면요. 예. 그게 드래프트가 쭉 나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대학에서도 입시 사정관들이 입시 어플리케이션 리뷰할 적에 챗GPT를 활용을 합니다. 네. 활용한 학교들이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 학생이 쓴 에세이가 제대로 썼는 건지 자기가 썼는 건지 챗GPT를 통해서 썼는 건지를 검사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했던 경험, 자기의 어떤 생각, 주제 이거를 반영하고 이건 하나의 도구를 써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내면 표절로 네. 걸려서 합격을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조심하고 잘 쓰는 게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많은 학부형 학생들이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공부는 잘했는데 에세이 쓰는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학생이 있었어요. 한 번은 우리가 보니까 이게 너무 잘 써가 온 거예요. 얘가 이렇게 잘 쓸 애가 아닌데 잘 써가 온 거예요. 예. 근데 보니까 이 AI를 활용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다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은 몇 학교는 좀 많이 수정하고 몇 학교는 그 학생이 썼던 걸 조금만 수정을 해서 내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챗GPT를 많이 활용해서 그냥 그대로 내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다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같은 도구를 통해서 넣어서 검사를 하면 네. 금방 결통이 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칸 아카데미라는 GPT가 있습니다. 이거는 칼리지 보드에서 만드는 건데 ACT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 수업을 내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어가지고 성적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맞는 문제가 주르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그 챗GPT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가 개념이 안 쓰고 정리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또 설명을 또 해줍니다. 네. 매스도 마찬가지예요. 풀다가 이게 막히면 챗GPT한테 이게 내가 개념이 정리가 안 된다 좀 도와줘라 그러면 도와줍니다. 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주인은 학생입니다. 맞습니다. 챗GPT가 주인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네. 좋은데 또 하나는 학생들이 뭐 플랜을 짜야 되잖아요. 스터디 플랜을 짜려면 내가 오늘은 뭐 하고 이번 주에는 무슨 수업을 하고 다음 주에는 뭐 액티비티를 뭘 하고 이런 게 있으면은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소스만 넣어주면 네.
플랜 스케줄을 싹 짜줍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효율성 있게 잘 정리를 해서 자기 걸로 하면은 네. 훨씬 더 정리가 잘 되고 네. 있죠. 그 외에 뭐 시간 관리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내 삶의 스토리는 내가 주인이고 맞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는데 예. 이게 만일에 반대로 되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목사님도 써보시고 저희들 써보시겠습니다만 간혹 욕심이 생깁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것보다 때로는 내가 생각해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올 때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네. 근데 대학 원서에는 그게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그대로 넣으면 네, 그대로 안 되는 이게 거지요. 식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그거 그대로 넣는 것보다 정말 내 말 한마디 한 패러그래프를 내 걸로 좀 서툴지만 넣었을 때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네. 입시에 차질이 없을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내 삶의 이야기를 AI의 도움을 받아서 쓰는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학부모들이 해야 되는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그 입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의 성공적인 진학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자세 또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변화에 조금 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 대학 다녔을 때 그때 기준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공부도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된다고 죽자 싸자 공부를 하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 세대 자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이제 메디컬 스쿨 가는 우리 메디컬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제 메디컬 공부, MCAT 공부하는 학생이 왔는데 이제 우리 퍼스트 제너레이션 생각으로는 아침 새벽부터 밤 뭐 10시까지 꼬박 공부에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너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요즘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냐고 이렇게 5시간을 한대요. 예. 하루 정도로 5시간. 나머지는 뭐 하냐. 이게 짐에 가서 운동하고 뭐 다른 거 하고. 네. 야, 시험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너 이렇게 5시간 해가 어떻게 하냐고. 우리 때는 이렇게 공부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원장님 시절에 하는 거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했는데 좋은 목표한 점수를 맞췄어요. 네. 그래서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이 너무 우리 세대에서 강요하는 그런 공부 방식을 채택을 안 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플랜을 짜고 또 그 시대에 맞게끔 공부를 시키는 건데 학부형님들도 제일 이 시대에 민감한 게 필요하죠. 지금 변하는 AI 시대니까 AI를 통해서 뺏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도구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같이 대화하고 쉐어해서 그게 학생들한테 잘 쓰임 받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플랜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15년 전에 칼리지 플래닝을 설립해서 이때까지 같은 장소에서 입시 명문 고등학교 많이 보내는 걸 해왔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입시 세미나를 해보면 대부분 주니어, 시니어 학부모님들이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근데 요즘은 7학년, 8학년, 맞습니다. 뭐 9학년 학부형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 저희들이 이제 세미나 할 때마다 교육을 했죠. 빨리 올수록 유리하다. 9학년 들어갈 때부터 제대로 잡아놓으면 주니어, 시니어 가서 훨씬 덜 힘든다. 그래서 이제 학부형들이 이제 자녀들 교육할 이런 플랜을 짤 적에는 가능한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입시 여기만 어떻게 대학 가서 어떻게 하겠다 그거보다도 학생의 어떤 잠재력, 콜링, 패션 이걸 빨리 캐치업 해가지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모에 잘 구현해보고 실제 멘토를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전문가들과 논의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짜는 게 좋죠. 부모님들이 그 자식의 생각을 좀 현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잘한 것처럼 해라가 아니라 같이 토의하고 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전문가다운 통찰력 또
실질적인 조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AI 시대의 여름방학은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을 준비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자, 이어지는 2부에서는 본격적인 입시 전략과 AI의 역할 그리고 미래 교육에 대한 이야기 함께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백하고 푸짐한 염소볶음, 염소탕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은 전주식당. 단백질, 철분, 칼슘, 비타민이 풍부해 건강에 최고인 추어탕을 가장 잘하는 곳은 전주식당. 깔끔한 반찬과 한결같은 정성으로 칭찬이 자자한 곳은 전주식당. 식사 후 반드시 소문을 내는 곳은 전주식당. 그렇습니다. 전주식당은 시카고 최고의 추어탕, 염소탕 전문 식당입니다. 특히 추어탕은 현대인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두루 함유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전주식당은 5707 웨스트 댐스터에 위치합니다. 전화번호는 847-470-0066번입니다. 전주식당은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 쉽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